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동료 교사와 관련 전문가와 대화하는 UI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효율적 의사소통 두 번째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UI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부모와 의논해야 할 경우에는 동료와 전문가와 의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임 교사, 원감, 원장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 행동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교사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인지 혹은 원의 다른 전문가 집단과 함께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부모와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표준화된 발달 검사 등 전문적인 검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을 이야기하기입니다. UI 문제 행동과 관련한 면담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자료, 구체적인 자료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하기로, 시간 표집 관찰, 사건 표집 관찰 발달 보고서, 표준화된 검사 결과 등 유아의 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의 문제 행동을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정보보다는 긍정적인 정보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때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누가 오늘 아침 일어날 때 힘들어 했나요? 피곤한 것 같아 보였어요. 라와 같은 표현으로 부모가 부정적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반영적 경청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교사는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부모의 이야기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부모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부모와의 이야기가 논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논의의 초점이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절차 및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두 번째, 부모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다. 세 번째,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배경을 명확한 어휘로 설명해서 확인시켜 준다. 네 번째,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준과 직업에 맞추어서 대화의 수준을 이끌어 나가고 어떤 일에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섯 번째, 한 번에 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 부모와 나누는 이야기는 비밀 보장이 기본입니다. 본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의 이름이나 사례를 거론해서 사생활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곤란한 내용이나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부모가 질문하면 솔직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성의 있게 답변을 준비합니다. 여덟 번째, 유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화의 맥을 잘 유지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절차와 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중에서 다섯 번째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권유하기. 부모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도 교사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유아 행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부모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요. 또한 교실 관찰이나 교실에서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부모가 유아의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의 참여를 권유할 때는 부모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유형의 참여를 받아들일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고요. 지속적으로 부모와 대화를 해서 교사가 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유아의 문제 행동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여섯 번째, 중재 분위기로 전환하기. 부모와의 면담이 항상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교사는 1차로 면담을 종결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경우에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을 해결할 긍정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요. 부모와 갈등 관계에 있는 교사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교사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 반영적 경청, 나 전달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적용한 갈등 해결 의사소통의 실제입니다. 실제 부모와 갈등이 생긴 경우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인식하는 것에 따라 대화를 나누는 기법은 달리 적용됩니다. 교사인 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대방인 부모가 문제라고 인식해서 항의하는 상황이라면 반영적 경청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인 부모는 별 생각이 없는데 교사인 내가 이 상황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내 이야기인 나 전달법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양보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욕구가 비슷하다면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 반영적 경청입니다. 예시를 볼까요? 26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부모, 우리 아이는 매번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상처가 생겨와서 정말 속상해요. 선생님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교사, 눈치 없이 매번 친구를 건드린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건 아니고 함께 싸우는데 상처는 얘만 생긴다. 큰 상처도 아니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게 아닐까? 자, 부모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 교사는 예민한 부모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이의 상처로 인한 속상한 마음이나 무관심하다 생각하는 교사에 대해 서운함에는 동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모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갈등 해결의 방법입니다. 교사와 부모의 대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모. 부모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부모. 선생님, 우리 영희는 왜 맨날 애들한테 맞아요? 어제는 손등이 까져왔는데 오늘은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도대체 왜 우리 아이만 그래요? 여기 아이들이 너무 거친 거 아니에요? 교사. 어머,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이런 일이 있으니 많이 답답하셨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엔 얼굴에까지 상처가 났으니 저도 돈 날까 봐 정말 걱정이에요. 부모. 아니, 제가 몇 번 꾹꾹 참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교사. 아, 그랬군요.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또 자주 이런 일이 있으니 제가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서운하셨죠? 저도 하느라 하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손을 못 썼어요.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부모, 애들이 잘하면 다치기도 하겠지만 좀 심하다 싶어 제가 몇 번을 망설이다 어렵게 말씀드린 거예요. 잘 좀 부탁드려요. 이런 경우는 교사가 대처를 잘한 경우죠.
부모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이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해결하는 그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나전달법입니다. 26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사. 매일 11시에 등원하는 영희는 놀 친구가 없어 나에게만 붙어 있고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해 안타깝다. 조금 일찍 와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시작하면 좋을 텐데. 부모, 늦게 퇴근하여 아이도 늦은 시간 잠들다 보니 늦잠 잘 때가 많아 별 생각 없이 일어나는 대로 준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 대처 방안. 부모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야 할 점에 초점을 맞추어 너 전달법 전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시. 교사. 보통 9시경이면 어린이집에 친구들이 거의 다 도착해서 놀이가 시작돼요. 영희가 오는 11시경이면 친구들 놀이 그룹이 다 만들어져서 끼리끼리 정말 재미있게 놀거든요. 영희는 등원해서 딱히 같이 놀 친구들을 찾지 못해 제 옆에만 있어요. 선생님, 저 누구하고 놀아요? 뭐 해요? 라고 물을 땐 정말 보기가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 있죠? 당황, 그에 따른 결과, 나의 느낌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해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 다음, 양쪽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입니다. 상황, 아침에 가장 일찍 와서 밤에 가장 늦게 집에 가는 만 2세 철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를 밀치고 때리는 일이 많아 다른 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교사, 부모에게 주말이나 평일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정서적 욕구를 달래주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나 주말에 동화책 읽어주기, 함께 나들이 하기 등을 권유하였다. 부모는 말로는 하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집에서 아이를 혼자 방치하는 것 같다. 부모, 직장 일이 늦게 끝나고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과 피로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할 여력이 없다. 그런데 자꾸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저것 요구한다. 솔직히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주말에 아이와 어떻게 지냈냐는 교사의 질문이 부담스럽다. 대처 방안. 교사가 여러 차례 상황을 전달하고 해결 방법도 알려주었지만 진전되는 것은 부모의 입장도 진전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입장도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부모가 변화되길 바라지만 부모는 교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인 거죠. 이럴 경우 교사와 부모 모두가 만족한 결론에 도출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먼저 상대방의 욕구를 읽어주며 반영적 경청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나아전달법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문제에 대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합니다. 자, 부모와 교사의 대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같이 볼까요? 교사. 어머니, 요즘 매일 퇴근이 늦고 집안일 때문에도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네와 시간을 많이 보내달라고 한 것 때문에 부담스러우시기도 하실 테고요. 어머, 아니,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 힘드네요. 교사, 그러시죠. 저도 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건데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걱정입니다. 나전날법을 했지요. 그래도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네를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먼저 제안해서 여기 종이에 써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일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고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부모, 아, 네, 저도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교사, 퇴근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저 5분은 아이와 눈 맞추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눕니다. 일주일에 3번은 퇴근 후 동화책 한 권을 읽어준다. 주말에는 30분 정도 아이와 바깥놀이를 함께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장 늦게 하원하지 않는다. 부모, 주말 30분 바깥놀이는 좋은 것 같아요.
나들이는 아니어도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저도 노력해 볼게요. 주3회는 자신이 없고 한두 번은 동화책 읽어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까지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아이가 기다리는 것은 알지만 일주일에 한 번 더 일찍 오기 힘들 것 같아요.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다 한 번은 못할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한꺼번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정하기로 해요. 하실 수 있는 것 중 이번 주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목록에서 한 가지 정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렇게 교사, 부모 모두가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 입장을 이해한다면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업 참관입니다. 유아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수업 참관을 통해서 자녀의 행동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참관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의 발달 수준, 의사소통 능력, 흥미, 친구 관계, 집중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교사의 교육 방법과 교육 환경을 관찰해서 가정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지도가 가능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유아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한 교사의 반응과 부모의 반응이 다르면 유아는 혼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추업 참관을 통해서 교사의 반응을 관찰하게 되면 전체적인 교실 분위기를 알게 되어서 일관성 있는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교사와 부모가 함께 생각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게 되면 유아에게 가장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게 되는 거지요. 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모가 수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인데요. 부모가 교실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유아는 심리적 안정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자녀의 또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교사의 지도 방법을 관찰함으로써 유아 문제 행동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게 됩니다. 교사도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사의 영유아 문제 행동 지도를 위해서는 271페이지 보시면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부모와의 협력도 필요하고요.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필요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개인적 기질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영유아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포함되고요. 부모와의 협력에서는 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 형성, 부모의 개인적 상황 이해, 부모 코칭 및 교육 기회 제공,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는 영유아 교사 간의 신뢰 형성, 긍정적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교사의 자기 성찰 등의 내용으로 교사의 영유아 문제 행동 지도를 위한 것들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특별한 요구를 지닌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라고 해서 사실 이제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에요.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인데요. 특별한 요구라기보다는 네, 어, 유형별 특성화, 유형별로 어떠한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 한부모 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 조손 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 재혼 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 시간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자, 그럼 오늘 했던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와 부모 연계 방법으로 첫 번째 전화 상담이 나왔지요. 유아 문제행동을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게 효율적인 상담 매체가 되고, 그러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부모와 신뢰 형성에 간단하게 우리가 신뢰 형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의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면담입니다. 부모와 면담을 진행할 때는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면담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와 교사가 어떤 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유아가 실수한 후에 어떤 걸 노력했는지 그 성취한 부분을 모아서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이 면담이 들어갑니다. 이 면담의 효과는 가정과 교육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교육? 유아를 위한 교육이죠. 상호 신뢰성이 높아지고요. 정보의 상호 교류가 가능해진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들은 다음과 같은 게 있었지요. 의사소통 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 동료 교사와 관련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반영적 경청에 모범을 보이는 것. 지속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 중재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 반영적 경청. 이 챕터에서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가정과의 연계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참관이 있었습니다. 수업 참관은 자녀의 행동 특성을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녀의 발달 수준, 의사소통 능력, 흥미, 친구 관계, 집중도 파악, 그리고 학교와 가정의 연계, 교사에 대한 이해 증진, 부모가 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